옛날 옛적 한국의 포항이라는 아름다운 해안 도시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특별한 해풍이 있었다. 이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으며 그 속에는 신비한 마법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바람은 하나의 마을 전설이었고 그 전설에는 포항이 한 외딴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해빛이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바다의 신에게 사랑받은 축복받은 아이였다. 해빛이 어렸을 적부터 바다에서 놀길 좋아했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바다를 닮아 있어 주민들은 그녀가 바다의 딸이라 믿었다. 해빛이 성장함에 따라 그녀는 바람과 바다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거센 폭풍이 포항을 덮쳤다. 폭풍은 며칠 동안 그치지 않고 몰아치며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모든 사람이 집 안으로 피신했지만 해빛은 어떻게든 바람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바다 신전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바람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해빛아, 바람이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포항이 수호자이며 이 폭풍은 나의 힘이 깨어나면서 생긴 것이란다. 너의 도움을 받아 이 힘을 제어하고자 한다. 해빛은 마을을 구하기로 결심했고 바람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의식을 준비했다. 해빛은 떠오르는 태양이 바다와 맞닿는 순간 바람에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바람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고 마치 하늘과 바다가 하나가 되는 듯했다. 그녀의 춤이 절정에 이르자 폭풍은 점차 잠잠해졌다. 부드러운 해풍이 마을을 감싸며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평화로운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빛의 용기와 희생에 감격하며 그녀를 포항의 영웅으로 칭송했다. 해빛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바다의 딸이자 포항의 수호자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와 포항 바람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포항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단지 날씨의 일부가 아닌 오래된 전설을 간직한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백산의 깊고 깊은 숲 속에는 동물들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전설적인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힘을 전해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백년송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백년송은 정확히 100년마다 한 번씩 은빛 꽃을 피우며 그 꽃에서 떨어진 꽃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태백마을의 사람들은 100년마다 피어나는 은빛 꽃을 보기 위해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장로는 백년송의 전설을 어린이들에게 들려주었고 모든 사람들은 함께 그들의 꿈과 소망을 나무에 걸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안이었고 그는 자신이 예언가라 주장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두안은 몇 가지 예언을 적중시키면서 서서히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두안은 백년송의 비밀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안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가진 특별한 방법을 통해 백년송의 은빛 꽃을 원할 때마다 피울 수 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그의 말에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두안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가를 받으면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두안의 제안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촌장이 두안에게 다가가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두안은 백년송의 나뭇가지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촌장은 망설였지만 이미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두안의 말대로 백년송의 한 가지를 잘라내자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말한 대로 은빛 꽃이 더 자주 피어났고 마을에는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푸르렀던 이파리는 노랗게 변해갔고 주변 숲의 동물들은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결국 나무는 은빛 꽃을 피우지 않게 되었고 마을은 더 큰 불행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욕심이 자연의 질서를 어떻게 망쳤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무와 숲을 지키려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느끼며
사람들은 백년송을 되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노력과 기도가 통했는지 나무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백년송은 다시금 옛 모습을 찾았고 그해 여름에는 오랜만에 은빛꽃이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태백산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부안과 같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백년송과 태백산 자연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면서 태백산의 동화로 남아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속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호수는 맑고 푸르렀으나 그 둘레에는 아무 생명체도 없어서 사람들은 호수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누구도 그 호수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고 감히 그 주변에서 사냥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한 소녀, 이름은 수영이라 불리던 용감한 아이는 이 신비로운 호수의 비밀을 밝히고 싶었다. 수영은 할머니에게 전해 듣던 고향 전설 속의 신비한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호수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품었다. 그녀의 할머니는 옛날에 이 호수가 마법의 힘을 가진 용이 잠들어 있는 장소라고 말했다. 그 용은 오직 마음이 순수한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으며 그에게 진정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수영은 그 용을 만나고 마을을 도울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비를 하여 호수를 향해 길을 떠났다. 숲을 헤치며 나아가는 동안 그녀는 위험한 짐승들의 울부짖음과 무성한 덤불을 맞이했다. 하지만 수영의 결심은 변치 않았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그녀는 드디어 호수에 도착했다. 잃어버린 옛 전설의 조각들처럼 고요하고 신비로운 호수의 풍경을 본 수영은 숨이 막힐 듯한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호수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용이시여, 저는 우리의 마을에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줄 유일한 소원을 빌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호숫가에 앉아 용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하룻밤을 호숫가에서 보냈다. 이른 아침, 첫 햇살이 호수 위로 비칠 때 호수 한복판에서 갑자기 물기둥이 솟아오르며 신비로운 빛이 나타났다. 그 빛 속에서 거대한 용이 나타났다. 우아하고 고요한 자태로 용은 수영 앞에 나타났다. 용의 커다란 눈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진실하게 이곳에 온 용기 있는 자로구나. 무엇을 원하느냐? 수영은 머리 숙여 말했다. 용이시여, 저희 마을에 지속적인 풍요와 번영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두려움 없이 이 아름다운 자연과 상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은 기분 좋은 듯 웃으며 호수가 가득한 물결을 흔들었다. 너희 소원은 듣겠노라. 또한 내가 가진 마음의 순수함을 보아 추가로 너희 마을에 평화로운 날들을 약속하겠다. 라고 말하며 용은 다시 호수 속으로 사라졌다. 수영은 마을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 후로 인제의 마을에는 풍요로운 날이 지속되었고 그 덕분에 마을은 발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점차 마음을 열고 호수 주변을 새로운 생명의 터전으로 삼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인제는 강원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마을 중 하나가 되었고 수영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설로 남게 되었다. 수영은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 전설을 후손들에게 전하며 마을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인제에 숨겨진 호수와 용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강렬한 신비감과 교훈을 전하면서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남쪽에 장흥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곳은 아름다운 산과 푸른 강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 깊은 산속에 위치한 마법의 연못이었다. 연못은 오래된 소나무 숲 가운데 거대한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형태로 자리잡고 있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진정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게 하려면 아무에게도 그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지 말아야 하며 한겨울 동안 연못을 지키는 수호신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신비한 연못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 힘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경외하여 접근하는 것을 망설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장흥 마을의 털털한 소년 영준이 이 연못의 이야기를 들었다. 영준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고 있었고 그의 소원은 오직 어머니가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영준은 깊은 고민 끝에 연못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에게 말없이 이른 새벽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산을 향해 떠났다. 온통 안개로 둘러싸인 산길을 헤치고 마침내 영준은 연못에 다다르게 되었다. 연못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고 그러나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새벽 햇살이 비추면서 물 표면이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영준은 연못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소원을 빌었다. 나는 어머니가 다시 웃게 되길 원해요. 소원을 비는 순간 물속에서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의 소원은 받아들여졌다. 이제부터 너는 겨울 동안 이 연못을 지켜야 한다. 영준은 자신의 믿음과 결의가 시험받게 될 것을 알았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어느새 겨울이 찾아왔다. 눈이 땅을 하얗게 덮고 바람은 매섭게 불었다. 그동안 영준은 매일 야생 동물들의 발자국을 따라다니며 눈 속에서는 마른 나무를 모아 불을 피웠다. 밤이면 차가운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어머니와의 따뜻한 기억을 되새겼다. 어느 추운 밤 연못 근처에서 빛나는 불빛을 발견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노파가 연못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영준에게 다가와 여기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었다. 영준은 정직하게 자신의 목표를 설명했지만 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노파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겉으로 보기에 너는 약해 보인다만 마음은 울음처럼 강하구나 라고 말했다. 노파는 사라지고 다시 혼자 남은 영준은 바람과 눈보라를 이겨내기 위해 더욱 굳은 결심을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의 마지막 날 영준은 최종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밤하늘에 눈송이가 흩날리는 가운데 수호신이 나타났다. 그것은 거대한 사슴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눈처럼 하얀 뿔이 달려 있었다. 너의 인내와 희생에 감명받았다. 수호신은 말했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그러고는 사라졌다. 마을로 돌아온 영준은 큰 변화를 느꼈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일어나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웃음이 가득했다. 영준은 연못의 마법이 실제함을 믿었고 그의 헌신이 어머니에게 운기를 되돌려준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장흥의 연못은 여전히 그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진정한 소원을 가진 자에게만 그 힘을 나누어주고 있었다. 영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길이 전해졌다. 나중에 영준은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들 마음속의 마법을 깨우는 삶을 살게 되었다.